바로 갈게요. 자, 합성함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를 합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하나의 너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두 개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보겠다, 이게 두 개의 함수를 한 번에 보겠다, 합성하겠다, 지금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구하려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의미의 x에 대해서 그 x를 어디다 넣는 겁니까? f에 넣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fx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바라보면 이 fx 값을 또 어디다 넣는 겁니까? g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오는 이유가 있으면 gfx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두 개를 따라가는 게 맞는데요. 그거를 두 번 거쳐서 간다라고 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수학은 맨날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하나의 기호를 만들 테니 그거를 배우는 거고 그걸 읽는 방법을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F하고 G를 합성했다라고 해서 F 합성 G라고 할 거냐, G 합성 F라고 할 거냐. 그러면 여기가 F고 여기가 G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러한 함수를 표현하는 건 G 합성 F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읽는 방법이 많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 서클이라고 읽기도 하고 합성이라고 읽기도 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제 기분에 따라서 언제나 합성이라고 읽을 것이며 어떤 때는 G콩 F, 어떤 때는 G서클 F를 제 마음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F를 건너뛰고 G를 건너뛰는 이런 함수를 볼 때는 F 합성 G라고 쓰지 않고 G 합성 F라고 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름을 다시 정리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쓰여진다. 얘가 일단 합성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함수라는 걸 함수가 다음 형태가 함수냐, 다음 형태가 1대1 함수냐 이런 거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 페이지 아래다가 여러분들 필기해주세요. 합성 함수의 존재 조건. 자,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를 가지고 내가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 그 함수가 항상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라는 함수를 1, 2, 3, 4에서 오늘 5, 6, 7, 8로 가는 이런 함수라고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F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G라는 걸 5, 6, 7, 8, 9에서부터 여기를 다시 1, 2, 3, 4, 5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해서요. 그냥 의미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F하고 G라는 걸 한번 합성한 형태를 보시면 이 두 개를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 한번 그려볼게요. 연결 한번 그려보면 F, G. 자, 그래서 1, 2, 3, 4에서 시작해서 얘는 5, 6, 7, 8로 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될까요? 근데 G라는 함수에서 보시면 G는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를 5, 6, 7, 8만 쓸 게 아니라 여기는 9, 일단 사실 이렇게까지 있는 상황에 비하면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1을 넣으면 6이 나오고 2를 넣으면 5가 나오고 3을 넣으면 8이 나오고 4가 나오고 7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G에서 보시면 여기가 1, 2, 3, 4, 5가 따라와서요. 실제 5를 넣으면 2가 나오고 6을 넣으면 1이 나오고 7을 넣으면 4가 나오고 8을 넣으면 5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주어진 예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 F 합성 G, G 합성 F? G 합성 F. 그래서 G 합성 F라는 놈에다가 1이라는 걸 이렇게 쏙 대입을 해주면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읽겠다는 거예요. 바로 1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읽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생긴 함수 요걸 그냥 H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H 이런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가는 걸 한
번에 가는 걸 h가 함수로 보겠다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 나오는 거죠. 이거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맨날 어떻게 보는 거냐? 얘를 볼 때 건너뛰어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뛰어서. 한 번에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f1이 뭐니까? 6이니까. 그 6을 뒤에다 대입하면 뭐다? 1이다. 이렇게 건너뛰어서 본다. 그거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버리는 이런 함수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럼 1을 넣으면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1을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죠. 그럼 얘는 이 합성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가는 함수는 x를 넣으면 y값이 하나 나오는 게 함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근데 어떻게 하면 함수가 안 나오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함수가 안 나오는지. 여기 있는 이 형태 자체를요, 지금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요 놈을요, 5, 6, 7, 8, 9 말고 여기 4, 5, 6, 7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아니고 그렇지. 3, 4, 5, 6, 7.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G라는 게 3, 4, 5, 6, 7에 포함되니까 3, 4, 5, 6, 7을 가지고 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써진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1을 넣으면 6이 나오고 6을 넣으면 뭐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5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얘만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1을 넣으면 6이 나와요. 1을 넣으면 6이 나오고 6을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2를 넣으면 5가 나와요. 그렇죠? 5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자, 3을 넣으면 8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G가 8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화살을 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자, F라는 걸 3을 넣으면 8이 나오는데 G라는 거가 8에서 화살을 쏴야 되는데 8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갖고 있지 않다. 그럼 여기서 화살이 뻗어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3을 넣었는데 x값이 넣었을 때 y값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y값이 나와야 되나? 안 나와요. 그럼 합성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합성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그려서 예를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예일 뿐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합성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갑니다. F에서 화살을 받은 요놈들을 우리는 무슨 역이라고 불러요? F의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F의 치역이 G의 얘는 무슨 역이라고 부르죠? 정의역, G의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화살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냐? 이 F의 치역 자체가 꼭 G의 정의역에 쏙 들어가야 F 합성 G라는 G 합성 F죠. 미안합니다. 네. G 합성 F라는 요놈이 존재한다라고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거를 여기에서 이거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냐면 F 값이 나왔습니다. 그 값이 F의 무슨 역? 치역. 근데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G의 정의역이 없으면 G에다가 이거를 애초에 대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그냥 따라온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F의 치역을 구했는데 그게 G의 정의역이 없다면 X를 넣었는데 Y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나온다. 이거를 일단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보장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쓴다면 사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합성함수 그 아래에 뭐 fh 여기 G의 정형이 부분집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줄 딱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예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화살이 뻗어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하나 지금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념 하나 하고 문제 하나 하고 이렇게 조금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뒤로 넘어오셔서 17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번. 별표 2개 정도 쳐주시고요.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이라고 써주세요. 자, 써주시고. 자, 지금 문제 보면은 F하고 G를 합성한 지금 요놈이 정의된다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읽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존재하지 않냐? 어떻게 해야 존재하냐? 요 G라는 놈의 GX값, 즉 G의 무슨 력? 치역이 F에 무슨 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정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G의 치역이 F의 정역에 이렇게 꼭 포함되어야지 넣었을 때 그 값이 다시 F에 들어가서 값이 튀어나오는 X를 넣었을 때 하나가 튀어나오는 생각이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럼 지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0하고 1에서 정의된 구함수 FG가 있는데요. fx가 3x 플러스 8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gx가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얘가 정의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 정확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g의 치역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g의 치역을 구할 때 지금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볼 때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또는 x의 범위가 나올 때지 지금은 x가 정확하게 딱 두 개의 값밖에 없잖아요. 요거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g의 치역은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g의 치역을 구합시다. 0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나오고요.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a라는 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가 g의 치역이 되겠습니다. 따라합니까? 자, 그 다음에 f의 정의역은 뭐인 거예요? 얘들아, f의 정의역이 뭐죠? 0하고 1. 요거 혹시 헷갈리면 여기다 밑줄 빡 긋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0하고 1에서 정의된 fg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fg의 정의역이 x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fx의 정의역이 의미하는 이유는 f하고 g는 x값이 요거일 때 정의됐다라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요 말 자체를 정의역이 0하고 1이구나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다시 그럼 여기 좀 헷갈릴 텐데 자, f라는 놈이랑 g라는 놈이 모두 정의역이 0하고 1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g의 치역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한 얘가 나오는 거고 1을 대입한 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의 치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f의 정의역은 뭐예요? 0하고 1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f의 정의역을 구해보시면 얘가 0하고 1이어서 얘네가 여기 어디야 된다고요? 포함돼야 된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A를 찾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얘가 여기에 포함되려면 이게 0이고 이게 1이 되는 케이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얘가 1이고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런 케이스 말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얘가 0인데 얘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얘가 1
1인데 얘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이 될 수 있어서 4개의 케이스가 내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먼저 한번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버리면 A, B 나오고 요거 풀어버리면 A, B, B가 몇 쌍 나올까요? 4쌍 나오겠죠? 그 4쌍에 대해서 답을 보여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8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정도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5페이지는 넘어갑니다. 자, 86페이지 합성함수의 성질 거기다가 별표 3개 쳐주세요. 자,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F합성이랑 G합성 F는 당연히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건 그게 지시죠.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 옆에다가 화살표 쫙쫙 써주시고 내 마음대로 묶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죠. 내 마음대로 묶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나오게끔 묶어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이런 걸 구해달래요. 이런 거 구해달래요. 근데 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 편한 형태로 묶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 저 아래 선생님이 좀 써놨으니까 공부만 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성립하는구나 또 넘어가면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 3번에다가 별표 2개 쳐주시고요. 항등함수, I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F랑 I 합성한 거랑 I랑 F를 합성하면 지금 F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항등함수라는 건 뭐였냐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항등함수는 넣으면 게 나오는 게 항등함수였어요. 1을 넣으면 1은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그리고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었다라는 것까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원래 했던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항등함수에 대해서 내가 요걸 한번 해보면요, F랑 요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항등함수는 IX, X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X가 나오니까 FX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요거 보시면 I라는 거랑 F라는 걸 합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항등함수는 넣으면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럼 fx 넣었으니까 뭐가 나온다? fx가 나오니 이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화살표 쫙쫙 그어주시고요. 항등함수는 무한히 합성해도 식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써주세요. 식의 변화가 없다. 항등함수는 무한히 합성하더라도 식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항등함수하고 항등함수하고 합성하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항등함수하고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네는요, 하면 이거 하더라도 항등함수 I 나오고 I 나오고 I 나오고 I 나오고 I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합니까? 그럼 여기 마지막에 I 하나 남겠죠. 근데 F랑 I랑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F가 나온다. 얘는요, 아무리 많이 합성하더라도 사실은 식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등함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까지 따라오실까요? 네, 그래서 이게 함등함수의 특징이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0번 다음이 성립항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보일 필요 없고요. 역함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그냥 합성함수 그래프 해야 되는데 어려운데. 뭐가 좋아요? 합성함수만 해요? 네, 얘들아 오늘 합성함수까지만 할게요. 아시겠죠? 가져다 합성함수까지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개념 형태는 그냥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76번 한번 풀어보세요. 176번. 네, 얘들아 좀 헷갈리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선생님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안 헷갈리지 않고 헷갈리는 게 조금 덜해집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F는 3, G는 4라고 나왔고요. 보시면 합성함수의 형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헷갈리냐면 F하고 G만을 하나하나 그려놓으면 헷갈립니다. 요거랑 요거를 그려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요거 한번 표현하는 방법 같이 갈게요. 자, 요거를 그려주시면 얘는 합성함수니까 이렇게 세 개의 형태 잡아줘야 되고요. 자, 요렇게 가는 게 G인 거예요, F인 거예요? 이거 그립니다. GF, G, G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 G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 2, 3, 4가 있어요. 네. 전부 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를 잡아버리면 이미 여기에 F도 있고 G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F만 따로 그리고 G만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힘을 더 써서 여러분들 합성함수 여기까지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가는 함수를 의미한다고요.
이해니까? 근데 여기서 뭘 넣었더니 1을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1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화살인지는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를 막 대입해서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G의 값을 줬겠죠. 여러분들 풀다 보면 쉬운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갑니다.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4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한 번에 가는 합성함수가 뭐가 나왔다? 2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다음 갈게요. 자, F1이 3이라고 완벽히 나왔으니까 F1이 3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표현하시고 여기도 있죠? 표현하세요. 그 다음 G2가 4가 나왔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럼 G2가 4가 나왔다는 얘기가 G에다가 1을 넣으니까 4가 나왔네. G에다가 1을 넣으니까 4가 나왔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조건 지금 다 활용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려주셔야지 안 헷갈린다는 거. 자, 근데 문제에서 F하고 G가 1대1 대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조건 가지고 이제 남은 화살을 여러분들이 짜맞추는 거예요. 지금 갈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이 1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이 4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이 갈 수 있는 건 2나 3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아, G1이 2가 되는 케이스가 있겠고 G1이 3이 되는 케이스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케이스 한번 해보시고 요 케이스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준아 괜찮아요? 수업 시간이 좀 길었나? 이번에? 언제 쉬었죠? 네, 구분할게요. 자, G1이 2인 케이스를 해주시면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G1이 2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넣으면 이게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게 가는 거냐? G1이라고 했으니까 1하고 1을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연결하니까 F는 1이라는 걸 구했죠? 그래서 여기도 F는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냐? 4를 넣어서 2가 나와야 되는데 2를 넣어서 2가 나오죠. 그럼 4를 넣어서 2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얘도 1대1 대응이고 얘도 1대1 대응이면 얘도 1대1 대응일 거니까. 그래서 얘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될 때까지. 자, 1을 넣으면 3이 나오고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3을 넣으면 2가 나와요. 똑같이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F합성 F라는 걸 보면 얘는 1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3이 나오면 항등함수 하죠. 항등함수 넣으면 너무 게 나와요. 자, 세 번 합성하면 한번 볼까요? 1을 넣으니까 따라가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오죠. 1을 넣으니까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3을 넣으니까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그럼 결론 얘는 몇 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3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걸 빠르게 찾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뽑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뽑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요. 원소의 개수가 3개면 3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원소의 개수가 4개면 4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가장 쉬운 원소가 2개인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원소가 2개인 경우부터 한번 해보면 뭐 1, 2, 1, 2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보시면요. 얘는 원소 개수가 2개니까 2번 합성하면은 자, 1로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1로는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2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원소 3개인 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거 지금 집중 잘 해주셔야 돼요. 뒤에 함수의 개수 문제 풀 때 이 개념이 똑같이 활용됩니다. 자, 그럼 이 자기가 자기를 잘 뽑지 않는 경우는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서 2를 넣었을 때 3이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 말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선생님, 1을 넣었을 때 굳이 2가 아니라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그려줍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3개죠. 그래서 3번 합성하면은 우리가 당연하게도 자 1을 넣어서 보세요. 뭐 나옵니까? 1 나오죠. 2 넣어서 보세요. 따라합니다. 2 나오죠. 3번 합성하면 한 개 나오면 됩니다. 볼게요. 1 넣으면 뭐 나오죠? 1 나오죠. 2 넣으면 합성도 돼요. 이러한 특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합니까? 4개짜리 안 할게요, 여러분들.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놈이 1대1 대응함수에 대해서 요놈이 항등함수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때는 어떠한 유형이냐면 F라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뽑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뽑지 않는 경우. 자기 자신을 뽑지 않는 저런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유형이에요. 저런 경우에 대해서. 이해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3개면 몇 번 합성해야 되고 3번 합성해야 되고 원소의 개수가 4개면 몇 번 합성해야 된다? 4개 합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놈을 X의 F의 F라고 했나요? X라는 놈의 원소의 개수만큼 합성을 해버리면 얘가 상대함수가 된다는 이러한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이지?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실제 어떻게 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1 나오면 3이 나오고 2 나오면 1 나오고 3 나오면 딱 문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뽑지 않는 약간 다 엇갈린 형태네. 그럼 이거 3번 합성하면 뭐 나올 것이다? 뭐 나올 것이다? 이거 이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3번 합성한 게 몇 번이 있는 거예요? 33번이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정리했죠. 항대함수는 아무리 합성하더라도 식의 변화가 있다? 없다. 그럼 이거 그냥 뭐라 쓰면 될까요? 빠르게 F 1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이런 게 33개 있고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요? 얘가 몇 개 있어요? 60 몇 개 있고 2개가 남아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시험 때 내가 1 넣으니까 나오네? 아니에요. 오케이?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얘가 178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요. 미안, 한 문제만 할게요. 이거 활용해서 180번 한번 문으로 빠르게 보세요. 180번. 180번 보니까 다 자기가 자기를 안 뽑으면 엇갈리는 경우죠. 근데 원소가 몇 개죠? 4개죠. 그럼 4번 합성하면 들어갈 것이다. 한 장 합성할 것이다. 그래서 풀어보세요. 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자, 얘는 딱 유형임을 직감해서 4번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온다는 걸 빠르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빠르게 뭐라고 쓸까요? FA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합니까? 얘 빠르게 뭐라고 쓰면 될까요? F, 3, B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FA 요게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도 최대가 나오고 얘도 최대가 나오게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게 최대가 나오려면 최대는 1, 2, 3, 4 중에 뭐니까 4니까 뭐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2 이렇게 빠르게 섞이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세번호 써입니다. 근데 얘가 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최대니까 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천히 하자고요. 자, 그럼 요게 뭐여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F2가 4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2예요. 그럼 얘가 2니까 얘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F에 뭘 넣어야 2예요? 근데 3 넣어야 해. 얘가 3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FB가 3이니까 B는 뭐예요? 1이겠죠.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시작합시다. 하겠습니다. 자, 182번 눈으로 한번 볼게요. 182번. 자, 182번은 여러분들 머리 좀 쓰시면 몇 번 합성해야 한 장수 될까요? 자, 1하고 2는 서로가 두 개로 1대 대응인데 두 개가 어려야 됐죠? 그럼 걔는 몇 번이야 합성을 나와요? 함장수 나와요? 2번. 그 아래는 몇 번이야 나와요? 3번. 그 5번? 6번이죠? 왜냐면 두 개씩 반복되고 세 개씩 반복되는 거 그러면 6번 해야지 반복되는 거예요. 6번이라는 거. 그래서 1번을 눈으로 빠르게 6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하나의 유형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와 비슷한 유형 또 18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3번 해보세요. 이거 경우의 수인데 대학에서 자, 183번 먼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죽는 거 아니야? 네, 나 죽으면 죽는 거 하나씩 물어가지고 울지 마. 오, 잠깐만.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빨리. 이거 맞아 말씀드렸어. 그 연대 정식 말씀드리고. 틀렸는데? 문제 주세요. 네. 이따 얘기해 주세요. 힌트? 배웠던 유형이 힌트예요. 배웠던 유형. 힌트 끝인데. 힌트? 이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번을 했더니 상대함수가 됐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F5가 6이라고 했으니까 F5가 6이면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가 6이면 한 번 더 합성을 하면은 5를 넣어서 5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X자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X자 무슨 말이냐? 5를 넣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F5가 6이고 F6이 5인 이렇게 X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x자가 왜 그런 유형이냐면 두 번에서 함대함수가 될 때는 그 두 개가 서로가 자기를 뽑지 않는 이런 경우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제가 풀로 갈게요. 자, 어떻게 해야지 함대함수가 나올 수 있냐, 어떻게 해야지 두 번에서 함대함수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의 치환함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 안에 지금 FK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렵게 합성함수를 보지 마시고 FK를 T랑 치환을 해버리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보이냐, FT는 8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할만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따라합니까? 그러면 F가 언제 8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놈이 8일 수도 있고 얘가 8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합니까? 자,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t를 구하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요. 그럼 얘는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이걸 만족시키는 t를 구하면 넘어가니까 t가 5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 이 범위에 들어가야 정답이니까 얘는 정답이지만 얘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따라가서 이걸 먼저 구하는 겁니다. 다시 요 놈을 치환함으로써 요 t의 값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는 첫 번째 t 찾기.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보세요. 자, t를 찾아버리면 fx는